조지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 이제 니네 알잖아요. 가설에서 이제 증거 자료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되면 이론으로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론으로 정립이 돼. 사실은 빅뱅 우주론도 좀 한계점이 있어, 여러 가지. 그래도 나중에 지구과학 가면은 이제 뭐 가속 팽창 이론 뭐 이러면서 빅뱅 우주론에서 파생된 또 이론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빅뱅 우주론까지만 배우는 거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간대별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물론 이 시간이 선생님 대충 하는데 정확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시간이 있어. 빅뱅 후 3분, 38만 년. 이 두 개가 꼭 중요합니다. 3분, 38만 년.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제 시작해볼까? 빅뱅 시어리. 누가 만들어줬어? 호일이. 빅뱅이 일어난 거죠. 한 점에서. 근데 그 한 점이 어떤 상태였어? 어떤 상태에게? 초고온, 초고압, 초고밀도. 이렇게 된 거지. 슈퍼가 붙어, 슈퍼. 엄청나게 고온이고, 엄청나게 고압이고,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는 고밀도, 꽝! 못 견뎌서 빵! 터져버리는 거야. 빅뱅이야. 그럼 이제 또 어떤 학생들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요, 빅뱅 이전은요? 나도 몰라. 빅뱅 이전 어떻게 알아? 근데 예상하기로는 어떻게 되지? 찹쌀떡? 찹쌀떡. 아, 이거 시골은 시골이다, 여기. 그치? 여기, 지금이 막 팽창하고 있잖아? 근데 우주가 변혁을 일으켜갖고 지금 막 팽창하다 갑자기 다시 한 점으로 뭉칠 수도 있어. 그래서 또 빅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빅뱅 이전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일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지금 막 팽창하던 애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한 점으로 확 모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터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예상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서 출발점을 보는 거야. 한 점에서 빵 터졌는데 빅뱅이 일어났더라. 이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138억 년 전이야. 이건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이다. 지금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빅뱅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초. 보통 뭐 어떤 책은 뭐 10의 마이너스 30승초 막 이래요. 저기 뭐 숫자로 저걸 0.000이 10개? 15개? 막 20개 이렇게 있는 거잖아. 상상하기 힘든 그런 시간이죠. 빅뱅하고 바로 직후지. 여기서 이제 뭐가 생겨? 기본 입자가 형성해. 기본 입자가 형성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 입자가 형성됐다. 사실은 니네들한테 이 기본 입자를 다 알려줄 필요는 없는데 우린 첫 시간이기도 하고 이거 어디서 찾아보기 쉽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다 적어줄게요. 기본 입자는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펀더멘탈 파티클이라 그래갖고 기본 입자에 두 가지 솔입자가 있어. 그 다음에 경입자가 있습니다. 영어로 얘를 이제 같은 이름이야. 쿼크라고 얘기를 해요. 경입자는 우리 뭐라 그래? 렙톤이라 그래. 얼마나 가벼우면 가벼울 경자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경입자, 가볍다는 뜻이거든. 솔입자, 경입자가 있어. 이제 솔입자에 이름이 뭐가 있냐면 업커크가 있어요. 다운커크가 있어. 그래서 U로 쓰고 D로 쓰는 거야. 업커크, 다운커크. 그 다음에 매혹적인 참 커크가 있어. 그 다음에 이상 야릇한 스트레인지 커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꼭대기, 탑이 있어. 바닥이 있어. 바텀. 이렇게 6개의 솔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입자에는 전자가 있어. 전자, 중성 미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뮤온이 있어. 뮤온, 중성 미자가 있어요. 이름들이 이건 몰라도 되는 거야. 저거만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발견된 게 타우죠. 타우 중성 미자가 있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이게 기본 입자 12개야.
그냥 알아두면 상식으로 써먹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쓰는 건 얘네밖에 안 쓰지. 원자가 만들어지는 건 얘네죠. 업컬크, 다운컬크하고 전자. 그러니까 업다운은 U하고 D는 소립자에 포함이 되는 거고 전자는 렙톤, 경입자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근데 셋 다 기본 입자야. 여기 12개 다 기본 입자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이야. 얘네들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자의 전하량이야. 얘는 전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돼. 얘는 중성이니까 얘는 0이야. 전하량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상대적인 전하량을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걸 우리는 기본 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얘네들이 이제 뭉쳐야 되거든. 뭉쳐야 되는데 야 뭉치려면 뭐가 필요하니? 뭉치려면 서로 끌어당겨야 되지. 끌어당기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중력 또는 만유인력 이렇게. 근데 중력 만유인력이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질량이 있어야 돼. 근데 얘네들 최초에는 질량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였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 우리나라 유명한 핵물리학자가 있어요. 돌아가셨어요. 저기 삼공화국 시절에 박정희 시대 때 우리도 핵을 만들려고 박정희 대통령이 극비리에 핵물리학자를 소집을 했어. 그래서 페르미 연구소에 있는 이휘소 박사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갖고 우리도 핵 만들 수 있냐고. 근데 그 미국 CIA가 이거를 정보를 첩보를 입수하죠. 그래서 그 박사님이 미국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요. 세계적인 학자를 잃은 거야.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힉스라는 박사가 있어요. 힉스라는 박사가 힉스 입자를 발견했어. 힉스 입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 노벨 물리학상 그 수상 소감을 힉스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 상을 내 친구 이휘소 박사에게 같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휘소 박사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노벨상 받을 수 있었어. 같이 연구했던 건. 휘소 입자 뭐 이렇게 됐겠지. 근데 지금 힉스 입자로 되어 있어요. 이 힉스도 돌아가셨어. 얼마 전에. 작년인가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힉스 입자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힉스 입자는 빅뱅 초기에 있었던 애야. 그럼 저 힉스 입자가 하는 일이 뭐냐? 뭘 것 같아? 얘네가 이걸 우리는 쌍소멸이라고 하거든. 빛으로 소멸되면서 얘네들한테 질량을 부여합니다. 정말 중요한 애죠. 힉스 입자는 저 기본 입자들한테 질량을 주는 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질량을 장착해. 질량을 장착하면 어떻게 된다고? 중력이 생겨. 그럼 어떻게 된다고? 뭉쳐. 그래서 기본 입자들이 뭉치게 된 거야. 근데 이거 고등학교 과정에 잘 안 가르쳐주죠, 이런 건. 최근에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힉스 입자가 얘네들한테 질량을 부여해서 얘네들이 중력을 갖게 되냐. 그래서 끌어당기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스텝이 뭐예요? 드디어 이제 뭐야? 양성자하고 이렇게 된 거야. 자,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기본 입자가 먼저 설명되고 양성자, 중성자가 얼마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초후, 빅뱅 후야. 그러니까 되게 눈 깜짝할 사이죠. 뭐 측정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죠. 엄청 짧은 시간.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죠. 그래갖고 세 번째, 여기가 중요해. 3분 후. 3분 후가 중요하다. 이때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헬륨 원자핵이 형성이 되더라. 이렇게 되죠. 자, 헬륨 원자핵이 형성이 되면 헬륨 원자핵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갖고 2에 4 이렇게 씁니다. 자, 이제 딱 보이죠? 중성자 몇 개? 2개. 양성자 몇 개? 2개.
합이 몇 개? 4. 질량수 4야. 근데 이게 뭐예요? 핵이야, 핵. 오렌지 씨앗이야. 조그만 거. 원자가 아닙니다. 안에 알맹이, 핵이야. 그게 선생님, 수소 원자핵은요? 수소 원자핵은 원래부터 있었다 그랬잖아. 얘가 수소 원자핵이잖아. 수소 원자핵은 이미 만들어졌어, 있었어. 우린 얘를 갖다가 그래서 양성자 프로톤이다 그래서 P라고도 써요. 그래서 수소 원자핵하고 양성자는 같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같다. 그래서 3분 후에 이렇게 돼.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저게 어려워. 저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봅시다. 차분하게 보자고. 꽤 시간이 길지 않니? 1 곱하기 10에 말아서 5승에서 3분이면 얘네들 시간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야. 그러니까 계속 팽창했겠지. 그래서 요 1 곱하기 10에 말아서 5승 초, 여기 앞부분을 초기라고 해볼게요. 초기에, 자, 이제 배웠으니까 얘 프로톤이야. 그 다음에 중성자는 이렇게 써요. 얘 양성자야. 0으로 프로톤이고, 얘는 중성자야. 0으로 뉴트론이야. 그래서 N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근데 지금 현재는 빅뱅 바로 전이니까, 바로 직후니까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온도가 높다 보니까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계속 바꿔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 개수비가 몇 대 몇? 1대 1이야. 유치원 어디 나왔니? 어린이집 유치원 안 나왔어? 어린이집으로 계속 다녔어? 그래? 유치원도 다니지 않냐? 유치원 다니지 않나? 아무튼 내가 유치원에 우리 애들 키울 때 아빠가 가서 놀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 갔는데 뭐 같이 막 붕어빵도 만들고 막 그러고 이제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무슨 게임을 하냐면 여기 넓은 방에다가 빨간색 카드하고 파란색 카드를 팀을 주는 거야. 그래놓고 그 카드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계속 뒤집어.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한두 개 차이야. 열심히 뒤집었는데 상대편도 뒤집으니까 이게 그냥 거의 1대 1이야. 마치 그런 거지.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막 왔다 갔다 변하는 거야. 이걸 나중에 이제 베타 분계라 그러는데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얘네들의 개수가 거의 1대 1이야. 이유는 뭐라고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아직 팽창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기 가는 동안에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지. 이제 후기로 가는 거죠. 후기로 가면 거의 3분에 가까울 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팽창을 했기 때문에 온도가 주변의 온도가 낮아졌을 거란 말이야. 온도가 낮아졌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베타 분계라고 하는 애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중성자가 1. 얼마 조금 더 무겁다 그랬지? 그래서 무거운 애가 가벼운 쪽으로 가는 거는 잘 일어나. 근데 얘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질량이 가벼워지면서 그 질량 결손 에너지가 나와야 되거든. 그게 바람직한 바른 방향이야. 그래서 프로톤으로 양성자로 전부 중성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후기의 모습이야.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초기에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노란 게 중성자라고 해봅시다. 이랬어. 예쁘게 이렇게 가지런히 만들어놨던 1대1로 딱 보이죠? 이게 초기 모습이요. 이렇게 된다. 근데 후기로 갈수록 이게 전부 다 흰색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바뀌고 2개만 남았어. 중성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후기에 이렇게 되더라. 여기 있던 노란색이 전부 다 흰색으로 바뀌고 2개 남았어. 이게 후기의 모습이야. 그러다 보니까 후기에 이제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되니? 양성자, 중성자, 몇 대 몇? 14대 2 이렇게 돼. 맞지? 둘, 넷, 여섯, 여덟, 열, 14대 2. 몇 대 몇이지? 7대 1. 개수비 물어보는 것도 많이 나와요. 외울 필요는 없어. 자사고는 이렇게 안 나오고 숫자를 다르게 줘. 그 개수 카운팅을 해야 돼. 시험 볼 때. 그거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런데 뭐가 만들어졌다 그랬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그랬어. 헬륨 원자핵 기억나? 이거 딱 보자마자 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잖아. 자, 헬륨이 어떻게 만들어지니?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 하나가 헬륨 원자핵이요. 이거 하나가 2의 4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양성자라고 안 하고 이게 이제 헬륨 원자핵이니까 얘 이름을 뭘로 바꿨어? 수소 원자핵이라고 할 거야. 자, 몇 대에 몇 빨리 쉬어봐. 몇 대에 몇? 12대 1이야. 수소 원자핵이 12개고 헬륨 원자핵은 저 빨간 거잖아? 하나잖아. 그래서 12대 1이더라. 그럼 다 나왔네? 다 나왔네? 얘 뭐라 그랬어? H11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12마리래. 12마리의 H11이야. 이거 대 한 마리인데 헬륨이 2의 4야. 자, 이제 이거 뭐라 그랬어? 질량수. 12이니까 12대 4. 딱 나오죠? 몇 대 몇? 3대 1.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는 딱 이게 핵심이야. 3분의 양성자는 원래부터 있었고 중성자가 전부 다 양성자로 바뀌면서 몇 대 몇? 질량비로 3대 1이 나오더라. 이럴 것이다 라고 가모프가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후대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냈어. 스펙트럼으로 찍어갖고 3대 1인 걸 밝혀냈어요.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3분에서 일어난 일이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조금 어렵죠. 이거 그냥 선생님 설명 안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 이런 이유다. 초반에는 온도가 높다 보니까 막 바꿔치기가 됐는데 후반부에 가면 팽창에서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질량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갈 수 있더라.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어버리더라. 중성자 딸랑 2개 남았어요. 그래갖고 걔가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12대 1. 그래서 질량수로 따져보니까 12대 4. 그래서 3대 1의 비율을 유지하고 우주 어디를 봐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수소 헬륨 보면 3대 1이야. 저 안드로메다에 있는 은하에 있는 거기 있는 기체를 이렇게 가져와갖고 거기 수소 헬륨 하면 3대 1이야. 어디서나. 왜? 한 점에서 같이 출발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형제예요. 너랑 나랑 형제야. 같이 시작했어. 우리 다 같은 형제예요. 다 같이 출발했어. 원자 수준으로 봤을 때. 빅뱅에서 출발한 거니까. 이렇게 된 거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길게 가죠. 시간이 좀 길게 흘렀지. 자, 네 번째. 여기가 38만 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는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드디어 이제 뭐가?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원자가 만들어졌으니까 수소 원자는 어떻게 생겼어? 안에 양성자가 하나 있고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하나 이렇게. 헬륨은 안에 양성자 2개 있고 바깥에 전자가 2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렌지 씨앗이 아니야. 오렌지 씨앗에 전자를 붙들었어. 그래서 이거 전자의 붙들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원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핵에 전자가 붙들린 거야. 왜? 전자가 이제 희마리를 잃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38만 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 왼쪽은 무슨 우주야? 뿌연 우주야. 그에 비해서 이쪽은 투명한 우주가 됩니다. 이렇게 되더라. 뿌연 우주, 투명한 우주. 니네 그 비누 거품 방울 있잖아. 거기다가 담배 펴가지고 담배 연기 집어넣으면 이렇게 비누 거품 안에 뿌옇게 돼 있는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그런 느낌이야. 왜 이게 뿌연 우주가 되냐면 이 이전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갖고 전자들이 활발해요. 전자가 운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빛하고 충돌합니다. 그래서 빛과 물질이 분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뿌옇게 보이는 거야, 우주가.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가 붙들려 버렸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전자들이 움직임이 둔해졌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깥으로 뭐예요? 빛이 새나가는 거야.
빛이 새나간다. 근데 그때 시작된 온도가 3000, 이거 중요합니다. 외워야 돼요. 3000K야. 3000K부터 빛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투명해졌죠.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어. 지금 측정해보니까 얼마야? 2.7K야. 엄청 낮아진 거야. 마이너스 270도예요. 이게 우주 전역에 지금 분포하고 있는 온도다. 이걸 다 더했더니 우주의 크기로 적분했더니 빅뱅 초기의 에너지하고 똑같더라. 그 에너지가 뭐예요? 소립자를 기본 입자를 만드는 그 에너지인 거야. 이렇게 규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펜지어스 윌슨이라고 하는 두 과학자가 WMAP 위성을 이용해가지고 우주 공간상에 떠돌아다니는 이 전파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균일하게 분포해 있구나. 이거 빅뱅 초기에 있던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갖고 지금 우주 전역에 있더라. 어디를 관측해도 비슷한 파장에 얼마죠? 7.3cm?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만약에 시작될 때 파장이 이랬다 그러면 갈수록 늘어지는 거야. 길어지는 거예요. 온도는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휘가닥 해갖고 다시 또 한 점에 모이겠죠? 그러면 또 다른 빅뱅이 생기겠지. 그건 거기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빅뱅 우주론이라고 한다. 이 흐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니네들한테 뭐 이런 거는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스토리가 나와야 되잖아. 어떻게 해서 물질이 뭉치게 됐는지. 그래서 그 말도 뭐 교과서에 없는 선생님이 힉스 입자까지 얘기를 한 거야. 힉스 입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건 뭐라고? 쟤네들한테 질량을 줘갖고 뭉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이렇게 높은 에너지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뭉치겠어? 질량을 가져갖고 자기네들이 중력을 가졌기 때문에 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된 거야. 양성자, 중성자 뭉쳐가지고 핵이 된 거야. 핵에 오랜 시간 이제 얘 전자들이 팽창하니까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전자가 이제 희마리를 잃었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살 길을 찾아야지. 결혼할 남자를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원자에게 틱 달라붙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빈 공간이 생겨가지고 그 빈 공간으로 에너지가 빛이 빠져나가더라. 그 빠져나가는 시작점이 3000K였어. 여기서부터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이전의 빛은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 일단 적어보세요. 어렵지 않지?